막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다 떠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서, 지나간 추억에서 그런 경험을 찾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속되게 말해서 틀딱이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명리학 박사 송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쌀, 그것도 화개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전에 보면 역마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명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서 신쌀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신쌀이 다른 기법에 비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좋은 감명법이기는 한데 그만큼 사람들이 오해도 많고 루머도 많습니다. 화개쌀 역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개쌀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 먼저 화개쌀이라는 거는 역마쌀처럼 12신쌀 중에 하나입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다른 지지를 보는 거예요. 띠를 보는 거죠. 여기 상단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내 사주에 화개쌀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화개쌀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화개쌀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막 검색해보면 이것저것 나와요. 뭐 스님이 된다, 외롭다, 고독하다, 예술가 된다. 맞지도 않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개쌀이라는 게 외로운 인자는 맞아요. 근데 왜 고독하고 외로운지 그 이면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12신쌀이라는 건 흐름이거든요. 화개쌀 앞에 육해쌀이라는 신쌀이 있어요. 앞단계에서. 육해쌀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해당 사람이 많은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쁜 신쌀이거든요. 특히 신체적으로 막 병을 앓아가지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신쌀을 말하는 거예요. 육해쌀이. 근데 육해쌀 다음에 화개쌀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질병에 걸리고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막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내 옆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흔치가 않거든요. 내 가족이 아닌 이상. 거의 지인은 물론이고 가족끼리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화개쌀이 그래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산전수전 어려움을 다 겪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화개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거의 경험 자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화개쌀이 강하면 강할수록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꼰대가 되느냐, 멘토가 되느냐. 왜?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에서, 지나간 추억에서 그런 경험을 찾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화개쌀입니다. 그래서 화개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젊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노인네 마냥 자꾸 뭐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의 경험이 어떻고 그런 걸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잔소리쟁인 그 라떼가 될 수가 있겠죠? 꼰대가 되는 거예요. 속되게 말해서 틀딱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사고방식을 고치고 내 아집을 버리고 정말 그 사람 위해서 내 경험담을 들려준다면은 그거는 꼰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주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사주가 화개쌀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주에 무슨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근데 그 무기를 쓰는 건 결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화개쌀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쓰면 멘토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과시용으로 내가 이 정도로 고생해봤으니까 고생 안 한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주 한 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